묻는 문제라서 저기 저 부분의 면적을 구하려면 삼각형의 면적에서 부채꼴의 면적 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별건 아닌 것 같고 A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삼각함수의 정의가 원래 그렇잖아. 근데 이제 세타가 현재 둔각이다, 즉 2분의 8을 넘었다는 걸 표시해주고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음이고 사인 세타는 양이다, 이 정도 알아야겠죠. 왜냐면 우리가 길이를 다뤄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네.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예요? 높이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입니까? 나중에 이제 각정리는 나중에 합시다. 그냥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봐도 되죠, 일단은. 네. 밑변의 길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밑변의 길이는 요거 가지고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죠?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 이거 가지고 합시다. 여기 뭐야, 건우야? 뭐라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여기가 1이잖아. 이거 이용할까? 뭐야? 코사인 파이 분모에 위치하는 길이가 1이 되는 직각삼각형 찾으라고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거꾸로 읽어야 되잖아요. 코사인을 거꾸로 읽어야 되잖아요. 역수일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1인 걸 찾아서 일부러 저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필요한 거 다 쓴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죠? S 세타 적어볼게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인데 이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아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1을 처리해야 되죠. 일단은 길이니까. 맞죠? 높이는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나중에 정리하면 되니까. 알겠지? 부채꼴은 2분의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가 되겠지? 얘 정리하면 답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얘 어디 있겠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됐죠? 예. 되도록이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니까 세타 자체를 이용하려고 애를 썼어요. 삼각함수 정의 때문에. 그랬고요. 예. 11번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게 탄젠트예요. CAD는 여기니까 여기를 세타 1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ADC는 여기니까 여기를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럼 물어본 거는 탄젠트 세타 1분의 탄젠트 세타 2예요. 그냥 이게 물어본 거죠. 다 이해하시겠죠? 예. 주어진 조건은 3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여기가 지금 3대1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 두 가지를 얘기를 할게. 일단 탄젠트를 써먹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돼. 그러면 탄젠트 세타원을 써먹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현재 존재합니다. 지름의 원조각이 직각이니까. 근데 탄젠트 세타2를 써먹을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타2를 한 내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하나 작도해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 작도를 기왕이면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3대1이 B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이렇게 평행하게 작도를 해주면 탄젠트를 사용하는 직각삼각형도 확보하고 이곳의 B 역시 무엇이다? 3대1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1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탄젠트 세타1은 그럼 뭐예요? 뭐야? 1000분의 CH?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이게 지금 어차피 저기 3대1 B로 돼 있는데 그냥 길이 취급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CH를 얘가 공유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3분의 CH라고 할게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 2는 그냥 CH죠. 답 나왔네요. 3이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뭐 하나를 이렇게 그려도 뭐랄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리려고 하라고. 그러니까 도형에서 막 뭐 연장선을 긋거나 뭔가를 작도하거나 뭔가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잖아. 그러면 그걸 해놓은 걸 보고 아 이렇게 하는구나 해봐 별 쓸데기 없는 이유가 본인이 해야 할 때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이 그걸 그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좀 써먹어봐야 돼. 이쪽으로 가야겠다. 탄젠트 사용하려면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하는데 왜 세타2는 직각삼각형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심이 0,1이고 반지의 길이가 1인 원이 있고 이거 원 굴리는 거죠. 원 굴려서 이게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게 자동차 타이어라고 해봐. 자동차 타이어 이쪽에다가 흰 점을 찍어서 마킹을 한 거야. 그럼 자동차 타이어를 조금 굴려. 사실 계속 굴린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흰 점이 어떻게 될 것 같니? 흰 점이 바닥에 있었다고 생각해볼게. 타이어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가 높이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위치도 조금씩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내려와야죠. 앞에 보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물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할 것인가 이거 잘 모르겠고 나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튼 이런 경향성 그림에서 그려질 것 같잖아요. 이런 그림을 이제 사이클로이드라고 해서 실제로 미적분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이클로이드도 미적분의 진짜 교육과정의 내용은 아니고 그냥 간접적으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걸 해석하려면 이 점의 좌표 자체를 하나의 독립변수를 가지고 묘사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는 평면 위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이니까 평면 위로 움직이는 물체 운동은 무조건 독립변수 1개에 종속변수 2개예요. 그러니까 세트 하나 가지고 저 점 B의 X좌표와 Y좌표를 둘 다 표현해봐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그때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점 B의 좌표라는 건 당연히 저 원의 중심을 가지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할 거니까 저 원의 중심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을 먼저 찾을게요. 자, 이 원의 중심이 여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만큼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세타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호의 길이가 곧 이동한 거리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이동을 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준 이유는 뭐냐면 그냥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이 똑같은 상황을 주려고 한 거예요.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거의 중심은 세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가 그냥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쓴 다음에 x좌표만 세타를 더하면 너네는 이제 b의 좌표를 표현한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를 연결해 보면 그림의 특성상 여기 이 부분을 세타라고 보는 게 맞겠지. 아래가 회전한 만큼 위에 똑같은 각도만큼 회전할 거니까. 근데 저 세타를 사용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야. 항상 삼각함수의 정의는 어디에서부터 각을 재게 돼 있니? 시초선. 시초선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가 시초선이니까 우리가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각은 이 각이거든. 그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B'에 어차피 X좌표에 세타 기본적으로 더하기로 했으니까 세타 그냥 더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면 아무 문제 없나? 있죠. Y좌표도 원래 1 가지고 있었잖아요. 1 플러스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쓰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얘랑 얘가 없다고 그냥 간주하라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냥 삼각함수는 그대로야. 그대로고 얘는 이제 중심의 이동만큼 평행 이동만 해준 거잖아.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각 변화는 나중에 하시면 돼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죠? 어떤 상황에서 회전을 시키면서 물어봐도 항상 시초선 찾고 그 점이 이동하면서 시초선으로부터 이동한 각도를 재고 삼각함수 정의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무조건 맞는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세타를 이용하려고 막 직각삼각형 작도해가지고 여기는 길이 얼마고 여기 길이 얼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또 선생님 근데 여긴 예각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각 넘어가면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 자체가 시초선부터 각을 재면 부호까지 다 반영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4번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뭐 첫 번째 건 쉬운 거잖아요. 그냥 통분하면 분모가 뭐 되죠?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분모가 마이너스 사인 제곱 x가 되고 분자는 2 코사인 제곱 x가 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분의 2겠죠. 코사인 사인 위치 반대로 돼 있으니까. 됐죠? 예.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니은은 그냥 통분을 바로 해볼까요? 통분을 바로 해보면 분모는 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예요. 뭐 시험이 없냐? 정리가 연기되면 어떻게 돼요? 연기되면 다시 하자. 내가 승리 측하면 어떻게 돼? 그날 다시 하고 그런 시 어떻게 하려고 싶어? 재밌지? 너무 문제 아무것도 다 풀어서 그냥 이던 중간 중간중간 저한테 이던 중 이상 모르는 데 물로 키우는 거 밑에 그냥 통분하면 위에 뭐 돼요? 분자가 뭐 되냐고? 2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되죠. 제곱관계 이용하시면 코사인 x요. 예. 그럼 약분하니까 사인 x분의 2 되네요. 틀렸네. 코사인 x분의 2라고 적혀있으니까 동그라미 칠 뻔했네. 자, 다음 디귿. 디귿은 사실은 왼쪽을 오른쪽으로 변형하기가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 그럼 오른쪽 왼쪽으로 변형해서 같다고 판정해도 상관없어. 그지? 예. 그게 더 쉬울 거야. 그게 더 쉬울 건데 나는 굳이 또 어거지로 해볼게. 알겠지? 저게 코사인을 공통식으로 갖고 있거든. 괄호 안이. 그 코사인을 빼볼게.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로 빠지겠지. 그럼 탄젠트에는 사인 x가 남고 여긴 남는 게 없겠죠 뭐. 그런데 코사인 제곱 x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잖아요. 맞니 아가들? 그지? 예. 그러니까 1 플러스 사인 x 하나 지울 수 있죠.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플러스 사인 x. 무조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변형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야. 오른쪽에서 왼쪽 하면 너무 쉬울 것 같아서 왼쪽을 굳이 오른쪽으로 바꿔봤어 내가. 알겠지? 넘어갈게. 15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시키는 탄젠트 x의 값을 구하시오.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하나는 진수가 코사인이고 또 하나는 진수가 사인이야. 아니 진수가 아니라 밑이. 근데 두 개의 항이 다 진수가 뭐냐면 탄젠트거든. 그냥 하나는 루트 탄젠트야. 그건 2분의 1로 던지면 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탄젠트잖아. 그러니까 탄젠트를 밑으로 보내고 싶잖아. 여기까지 알겠니? 근데 탄젠트를 함부로 밑으로 보내면 안 돼. 밑은 강력한 조건을 가지고 뭘 가지고 있지? 1이 아닌 양수. 그러면 1일 때랑 1일 때랑 나눠서 문제 풀면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뭘 하겠냐면 탄젠트 x가 1일 때를 먼저 풀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럼 당연히 성립하지. 0 더하기 0은 0이다라고 써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탄젠트 x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탄젠트 x를 밑으로 보내고 싶은데 1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네?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제 1이 아닌 상황이 됐죠. 이제 마음껏 밑으로 보내도 되니까 저거는 2탄 로그 탄젠트 x의 코사인 x분의 1 첫 번째 항은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항은 우변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냥 우변으로 넘기면 로그 탄젠트 x의 사인 x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괜찮니? 그죠? 이게 같으려면 코사인 제곱 x가 사인 x분의 2라고 같아야 합니다. 분자에 마이너스를 더했으니까. 아니 분모가 부호가 서로 반대이면서 절대값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범위 안에서 sin x는 0과 1 사이거든요. 그럼 sin x는 1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1보다 큰 값이니까 얘 코사인의 치역을 벗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사인 제곱 x는 항상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얘만 참이 돼요. 답은 1이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 16번 보겠습니다. 0과 1 사이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f1-x분의 x가 x다. 근데 물어보는 게, 그러니까 이걸 또 여기만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fx를 꼭 구하고 싶잖아, 그지? fx를 구한 다음에 다음 문제를 자꾸 읽어보려고 하는 일지 말고 물어보는 건 f 탄젠트 제곱 세타였어. 그러니까 저 괄호 안이 뭐가 되는 게 좋냐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는 게 좋다고. 저 괄호 안이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x는 사인 제곱 세타가 돼야 될 것 같아. 아니 이런 거 생각하려고 제곱관계 배우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지 말라고. 여기까지만 읽고 문제 풀면 fx는 x에 대한 식으로 막 쓴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잖아. 그러지 말고 나는 x가 뭐가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얘가 누가 되냐가 중요한 거야. 탄젠트의 제곱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를 넣으면 문제가 바로 풀리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f 탄젠트 제곱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죠. 이런 생각하고 나면 3초, 4초 만에 풀고 넘어갈 거 아닌데 근데 앞에서 막 그거 변형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쓸데없이.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7번 각 세타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이 세타는 1사분면의 각이다. 뭐라고 써야 되지? 2n 파이 원래 이제 세타의 범위 없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다. 아니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세타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풀어도 답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답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냥 이게 사실 잘못됐지만 쓰고 있다는 건 알고 쓰라고. 알겠지? 원래 이렇게 써야 맞아요. 세타의 범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n파이 세타 n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잖아요. 이거 뭐예요? 정수파이죠? 정수파이는 뭐가 가능하죠? x축의 양의 방향도 가능하고 x축의 음의 방향도 가능합니다. 홀수파이, 짝수파이 둘 다 되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4분면은 뭐뭐가 가능해요? 1, 3면도 가능하고 3, 4분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고 제1 혹은 3, 4분면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중근 간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거 x에 대한 방정식이죠. 4분의 1 쓸게요.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3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다? 0이죠. 그러면 탄젠트 제곱 세타가 얼마니까? 얼마니? 3분의 1이니? 그럼 탄젠트 세타는 루트 3분의 1이죠. 1, 4분면 또는 3, 4분면 음수인 중근 간다고? 그냥 중근 아니네요. 예. 여기 답이 두 개 나와 있어요. 음수인 중근을 간다고 했어요. 예. 음수인 중근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음수여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3, 3면이 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탈락이 해야 되니까 그럼 사인 세타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넘어가 되겠죠? 18번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얘는 아마 이렇게 풀으라고 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너무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풉시다. 이거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야. 우리가 고등수학 4항에서 평면좌표에서 처음 분점 배우잖아. 분점 배울 때 처음에 수직선에서의 분점을 배우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분점을 배우거든. 맞지? 그리고 책에 항상 뭐라고 써있냐면 평면에서의 분점을 구할 때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해. 별 얘기도 아니야. 저기가 3등분이면 이렇게 내려도 3등분이고 이렇게 내려도 3등분이라고 수선을 내리면.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를 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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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X는 뭐냐면 여기 A인데 왜 필요 써놨어? 4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고 코사인 제곱 X는 뭐냐면 A 제곱 더하기 4B의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더하면 얘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B잖아. 그러니까 AB의 제곱을 알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건 9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잖아요. 됐어요? 그래서 얘가 5분의 9니까 구한 답은 루트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게 너무 쉬워서 딱히 다른 풀이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9번 가로 세로의 길이 각각 AB인 직사각형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저 각도가 세타가 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었다. AC의 길이하고 이것도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는 것 같으니까 그 정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주죠. 왜냐면 C'의 좌표에만 나타내면 되는 것 같거든. 어차피 얘는 이미 0,B인 상태고 얘는 이미 A,0인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원점은 0,0일 거니까 C' 또 C초선 각도 재져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죠. 반지름 1 아니니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고 쓰면 안 돼요. B 코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죠. 자, 이제 나와 있는 식 그대로 써볼게요. AC의 제곱 마이너스 AC 프라임의 제곱은 AC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얘를 빼면 A 마이너스 B 코사인 세타의 제곱 빼기 B 제곱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얘 정리하면 A 제곱도 사라지고 B 제곱도 사라지죠. 뭐 남아요? 2AB 코사인 세타 남나요? 이게 지금 12란 얘기죠? 그죠? 예. 직사각형 OAB의 BC의 넓이는 뭐 물어봤냐? OABC라는 건 그냥 AB 물어본 거 아니야? AB는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분의 6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굳이 여기 각도를 이렇게 재놓은 걸 보면 시초선이니까 삼각함수의 정의를 묻고 싶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6번) 보죠.
탄젠트 세타가 이제 눈치를 까셨나? x는 코사인 제곱 세타네요.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네.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x가 코사인 제곱 세타이면 저게 딱 탄젠트가 되잖아요. 제곱 관계에 의해서. 그래서 x가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거 알 수 있으니까 그냥 풀면 돼요. 이제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일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일 겁니다. 여기서 분모 분자가 탄젠트 세타를 인수로 같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인도 그냥 빼버려도 될 것 같은데?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지 않냐? 똑같은 식이죠. 예, 분모 통분하면 분모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될 거고요. 분자는 뭐 되죠? 2 코사인 세타 돼요. 그죠? 그럼 얘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냐? 맞는 거 같죠? 네, 사인의 개수가 딱 분자의 2개, 분모의 2개. 코사인은 분모의 하나, 분자의 하나. 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2만 남네요. 4번 1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잘 받으세요. 이거 보고 제곱 관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9번 보겠습니다. 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에 내접하는 정 96각형의 각 꼭지점의 좌표. (96각형이면) 꽤 큰 숫자긴 한데 4의 배수잖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지? 그 4의 배수로 끊어서 문제를 풀면 좋지 않을까? (24의 4배죠) 그러니까. 네. 자, 이게 실제로 96각형을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 이런 거 같은데, 원을 96등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고. 그지? 예. 그래서 첫 번째 여기를 A1, B1이라고 잡아볼게. 이게 실제로 96등분이라는 뜻은 아니야. 알겠지? 그냥 실제 96등분인데 제 마음대로 위치를 잡은 거라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 똑같은 간격으로 쭉 이런 점을 찍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얘랑 수직이 되는 동경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수직이 되는 동경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럼 이 수직이 되는 동경은 몇 번째냐면 A25, B25예요. 96등분 하는 거니까 4분원이면 24등분이란 말이야. 아니 1부터 25까지 중간에 24조각 나올 거 아니야. 맞아? 예. 네. 그러니까 A1 제곱하고 A25의 제곱을 더하면 1이 돼요. 이거는 뭐 2분의 파이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 이거 직각삼각형의 변에 해당하잖아. 이 직각삼각형하고 얘하고 합동인 직각삼각형인데 A1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A25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제곱해서 다음 당연히 1 되죠. 그렇죠? 밑변하고 높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짝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짝을 쭉 지으면
A24는 누구랑 짝이 지어지겠어요? A48이랑 짝이 지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24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반원밖에 안 한 거잖아요. 전체 원을 다 하면 얼마겠어요? 48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하라고 낸 문제인 것 같고, 만약에 이거를 바로 생각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면 4등분이 되는 조금 더 작은 거, 팔각형이나, 너무 작은가? 16각형이나 이런 거 정도 생각해가지고 실제로 원을 16등분 해보는 거 해볼 수도 있잖아. 그지? 예. 해서 이런 얘기니까 96개여도 똑같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고. 30번을 보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OP는 OX를 출발하여 한 번에 18분의 5파이만큼 회전한다. K번 회전한 후 동경 OP가 나타나는 각의 크기를 세타 K, 처음으로 다시 C초선까지 이동할 때까지 돌아온 횟수를 N이라고 하자. 이게 지금 처음으로 다시 C초선으로 돌아올 때까지니까 그냥 여러 번이 아니고 처음으로 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한 번에 얼마씩 움직인다고요? 18분의 5파이씩 움직인다고. 맞아요? 그럼 얘가 말한 n회를 움직이면 얘의 위치는 어디? C초선이죠. 맞잖아. C초선은 뭐라고 써야지 일반각으로? 이렇게 써야죠. 2파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18분의 5파이를 배수를 하면 꼭 저기에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이렇다. 그런데 그러면 n이 얼마다? 36인 걸 알 수 있지. 처음이니까. EN파이라고 써있지만 36을 집어넣으면 짝수파인 10파이가 나오잖아요. 그 전엔 안 나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냥 이 방정식 푸는 게 아니고 얘가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짝수파이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 이거야. 그럼 18분의 5파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더해서 2파이나 4파이나 6파이나 8파이나 10파이나 이거 언제 되냐고 물어본 건데 36번 더하면 처음으로 돼요. 생각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n은 36이고요. 그럼 여기도 36 되는 거니까 문제 다 푼 건가? 사인 세타 1하고 사인 세타 19를 더하면 0이에요. 36등분이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원이 있을 때 사인 세타 1이 여기 있으면 사인 세타 19 여기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죠. 그럼 사인 값은 절대값을 갖고 부호하면 되죠. 그냥 두 개씩 물려서 0, 0, 0, 0,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시계처럼 돌려봐. 계속 0이 되면서 더해질 거 아니냐고. 여기 전체가 다 0이에요. 그래서 이거 답은 그냥 36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보시면 뭘 원하냐면 진짜 회전 운동을 해석하길 바래요. 진짜 물체가 회전하고 있는 상황을 해석하길 바란다니까? 얘가 지금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계속 사인값 0 되는데? 알겠어? 이런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다음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하여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구하세요. 얘는 감산으로, 그죠? 자, 다음 문제 이제. 맞잖아. 그치, 건우야? 예, 오늘 학원입니다. 네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 선생님한테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라지 x, 여기 라지 y라고 딱 잡잖아요. 잡으면 이제 각도가 이제 이 스몰 x인 거니까요. 저희 스몰 x로 잡으면 안 됩니다. 원래 보통 저희 세타로 잡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코사인 x, 사인 x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저 원 위의 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식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해하겠냐 못하겠냐? 이해하겠지? 그럼 제가 말하는 직선이 누군데? 제가 말하는 직선 얘. 마음에 안 드네. 얘라고. 얘가 y 더하기 x는 마이너스 1 아니니? 그러면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원 위에도 있다는 말이잖아. 그 점은 이 점하고 이 점 두 개밖에 없다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코사인 x, 사인 x로 가능한 게 마이너스 1, 0하고 0,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이 경우도 집어넣어서 2023제곱해서 더해도 마이너스 1이고 이 경우도 집어넣어서 2023제곱부터 해서 더해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마이너스 1이라고 쓴 이유는 원 그리고 직선 그려보니까 표점 여기밖에 없거든. 그럼 마일, 0하고 0, 마일밖에 없으니까 답은 마일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런 애들은 실제로 원 위의 점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좌표 평면을 움직이는 어느 물체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이걸 이제 제곱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 옮기고 이 옮겨서 양변 제곱해서 더해보니까 제곱 관계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우리가 그런 거 했잖아. 앞에 뭔가 더해져 있는 숫자 같은 거는 평행이동에 불과하니까 실제로 삼각함수의 정의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이 뭐냐면 2 코사인 t, 2 사인 t이거든. 그럼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이 2인 원 위의 점이라는 얘기잖아. 다만 2 더해져 있고 6 더해져 있다는 말은 중심이 x축방 2만큼 y축방으로 6만큼 평행이동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이것의 자취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x-2의 제곱 더하기 y-6의 제곱은 4인 원 위의 점이다 라는 건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 몰라도 돼. 이런 생각 안 하더라도 대부분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너네 제곱관계 써먹어야 되잖아. 네. 그럼 그건 코사인하고 사인을 제곱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2를 왼쪽으로 옮겨. 그럼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6도 왼쪽으로 옮기라고. 그럼 이렇게 되잖아.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해서 더해. 그럼 짜잔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근데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내 생각에는.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나. 그냥 평행이동된 상수는 나중에 생각해야 되잖아. 왜냐면 회전운동이라는 것은 평행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죠? 민호? 그러면 민호야? 잠깐만.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의 중심에 그러니까 0,0에서 회전하고 있었다고 쳐요. 걔를 그냥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식을 보고 이 원방을 그냥 봐도 쓸 거 아니냐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위로 움직인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건 원점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만 재면 되죠. 얼마예요? 2루트 10. 그럼 최대값은 2루트 10 더하기 원의 반지름이고 최소값은 2루트 10 빼기 원의 반지름이겠죠. 그래서 차는 4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그림이 무섭죠? 네, 그림이 무서워요. 네. 지름의 길이가 16인 구 모양의 지구본 위에서 A의 위치는 동경 145도, 남이 60도이고 B의 위치는 서경 170도, 남이 60도이다. 이거 뭐 위도와 경도 읽는 법을 모르면 문제도 못 풀 것 같은데 근데 그림에 대충 표시돼 있죠. 네. 남이 60도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 당연히 이 지구본이잖아. 이걸 뚫고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최단 거리면 그냥 이렇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둥글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이게 당연히 최단 거리, 이게 무슨 최단 거리라고 생각하는데 최단 거리죠. 이 안으로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서 최단 거리입니다. 얘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할 거야? 팔도 유람하면서. 이건 길잖아, 그지? 이게 최단 거리 맞아요.
그러니까 이 원의 호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이긴 한데 이게 최단 거리가 맞아요. 그럼 이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남이 60도 선에 그 해당하는 원의 반지름 하고 그 다음에 저 부채꼴의 중심각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이 60도 라인에 있는 이 원의 중심을 이어주면 당연히 수직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어주고 여기 이렇게 이어주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 끼인 각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괜찮은 것 같냐고? 근데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60도라는 말, 여기 30도라는 말 하고 싶은 거거든. 그지? 여기 지금 16이었지? 그러면 2대 1대 루트 3이어야 되잖아. 맞니? 그럼 여긴 8이겠네. 잘 안 보이니? 봐봐. 다시 얘기할게. 여기 60도가 이 원에서 친구들, 이 원 보여? 이제 이 원에서 여기랑 여기 이 부채꼴의 각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다른 원이다. 같은 원 아니다. 확대해서 잘못 봤어요. 다른 원이에요. 이거 원 경도 서로 두 개의 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여기가 원의 일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건 확실하지? 이거를 연장을 해서 이 원을 떼면 이 원은 무슨 원이냐면 4분 원이야. 여기가 수직이어야 되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만 그래 보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 60도란 말, 여기 30도란 말 하고 싶은 거잖아. 90도 해야 되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가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을 만족할 거 아니냐고. 근데 2에 해당하는 게 16이래. 여기가 8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의 반지름 8이 나왔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자, 그림 지금 지저분하게 좀 지워볼게요. 팔이 나왔고, 다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각도잖아요. 이 각도는 여기야. 알아보겠잖아. 저게 몇 도니? 315도? 그럼 여기 45도겠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있잖아. 기준선에서 동경 145, 동쪽으로 145 돌았어요. 서쪽으로 170도 돌았어요. 서경 170도니까.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돌아온 거니까 남은 각은 45도밖에 안 남았잖아. 그 45도에 해당하는 거라고.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잠깐만. 여기 4다. 저기 보면 지름의 길이가 16이라고 돼 있어요. 반지름 8이에요. 죄송합니다. 뭐 똑같은 얘기니까 4예요. 잘못 읽은 거니까 4. 그러니까 4고 그러면 이 AB의 길이를 구하시면 뭐가 되겠어요? 4 곱하기 4분의 파이죠. 그래서 파입니다. 최단 거리는. 이해되시겠죠? 넘어가 되겠죠? 4번 보죠. 3분 5의 1을 반지름을 하는 4분원의 호 AB를 2n 플러스 1등분하는 점을 가까운 것부터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데 이 그림 좀 봐볼까? 지금 이 호의 길이를 다 똑같이 등분하는 거잖아. 이 길이 다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중심각이 다 똑같은 거겠잖아. 그래서 여기서 여기 OP1을 연결한 직각삼각형 있지? 보이죠? 그 다음에 OP2n을 연결한 이 직각삼각형은 합동입니다. 합동이겠죠? 맞잖아. 호의가 똑같으니까 합동이야. 그러니까 P1, PQ가 여기거든. 여기. 그 다음에 P2N, Q2N은 여기야.
그럼 두 개가 똑같은 직각삼각형의 각각 밑변과 높이란 얘기지. 얘들 제곱해서 더하면 얼마겠어요? 1이냐? 5a의 제곱이겠죠? 여기 이제 1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얘 둘이 제곱해서 더한 게 5a의 제곱이라고. 이해하죠? 그러면 저 계속 짝을 지어서 5a의 제곱이 될 거니까 5a 제곱 몇 개예요? n개입니다. 그럼 저 식은 n 곱하기 5a의 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624다. 괜찮아요? 괜찮은 거 같죠? 파이분의 SN은 부채꼴 OPN, PN 플러스의 면적을 물어보는데 얘는 사실 OPN, PN 플러스 1이면 중심각은 여기서 말하는 각도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죠? PN하고 PN 플러스는 인접해 있는 점이니까 지금 n등분한 각을 갖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각이 2분의 파이니까 일단 써볼게. SN은 2분의 1 곱하기 5a의 제곱 곱하기 2분의 파이를 몇 등분한 거니 지금? 2n 플러스 1등분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가 2n이니까 그래서 이걸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 돼요. 여기가 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5a의 제곱이 n분의 624니까 얘를 잘 정리하시면 물어보는 게 사실은 파이분의 sn이었으니까 얘 없애버릴게요. 그래도 되겠죠? 예. 얘 없애버리면 4n 2n 플러스 1분의 624예요. 624 4의 배수니까 n 2n 플러스 1분의 156인가? 많이 친구들 이제 예. 그리고 이것의 값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연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고 이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OA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랬어요. 아까 이 관계식에서 OA가 최소란 말은 n이 최대란 말이에요. 그죠? 예. OA가 최소란 말은 n이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대의 n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156을 소인수분 해봐야겠네. 얘가 이렇게 소인수분 되거든요. 그러면 n이 언제가 최대냐? n은 6이 최대예요. 왜냐면 n 곱하기 2n 더하기 1이 지금 있잖아. 그러니까 2n 더하기는 홀수거든. 그 홀수가 13이 될 수밖에 없거든. n이 6일 때. 그래서 n이 6일 때 5a가 최소가 되고요. 최소값은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제가 6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되니까. 루트 104 2루트 26 답은 쉽게 나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원 위의 점에서 원 위의 점까지 원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은 거예요. 접선을 그었고 사인 APN5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이어볼게요. 저기 Pn은 동점이에요. 정해진 점 아니에요. 뭐 공통 접선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쟤는 계속 움직일 거야. 여기는 수직일 거고 접선이니까 저 점이 움직이면서 이 각도가 변화할 거라고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 각도가 변하는 상황이고 이 사인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을 구하랬는데 사인 각 APN5는 5PN분의 루트 2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OPN의 범위라는 게 제일 짧으면 어디냐면 원의 중심에서 n, n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 루트 2 뺀 거니까 루트 2n 마이너스 루트 2거든요. 루트 2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에요. 제일 길면 루트 2 곱하기 n 플러스 1이죠. 이건 중3 수학에 나온 내용이죠. 다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사인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하랬으니까 이걸 저기다 집어넣으면 최대와 최소의 곱인 fn은 어차피 이걸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고 이걸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될 거 아니야. 저 상태에 넣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n-1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실제 시그마죠. 시그마예요. 예, 수열에서 나와야 되는 내용인데 3부터 10까지 돌릴 거고 이건 부분분수 분해를 통해서 더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모의 차가 2인데 n의 개수 1이죠. 순차수가 아닙니다. 예,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남는 형태일 것 같아요. 잘 모르면 집어넣어서 한번 전개해 보시고. 그럼 2분의 1을 놔두고 앞에 두 개 남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더하기 3분의 1 뒤에 두 개 남으면 10분의 1 하고 11분의 1이겠네요. 이렇게 계산 제가 안 할게요. 계산하시면 165분의 53 나온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A, B, C가 세타가 되도록 점 C를 잡아요. 예. 그리고 C를 지나고 선분 AB와 평행, 그러니까 얘랑 얘랑 평행이라고. 그럼 그림 자체가 선대칭이 되겠는데 원의 구조상, 그죠? 예. 여기에 대한 선대칭이 그림이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나와 있는 그대로고요. EDC EDC의 넓이는 EBA의 면적의 몇 배냐? 음, 9분의 1배이다. EDC가 이 평행선 때문에 이게 지금 9분의 1배라는 건 여기가 1대 3이라는 걸 뜻하지 않니? 닮은비가 1대 3이어야 넓이비 1대 9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를 그냥 K하고 3K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선대칭이니까 여기도 3K겠지. 그지? 그럼 여기 메꾸고 싶어지네. 왜냐면 지름의 원주각은 직각이거든. 여기 직각이겠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가 2루트 2K가 되죠. 여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 4K분의 2루트 2K니까 루트 2분의 1이네요. 맞죠? 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얼마야?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2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별 문제 아니었다. 끝났네요.